안녕하세요. ICT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제 이택션 블록에 관한 내용인데, 어, 이 이택만 가지고는 확 와닿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말하는 이 영역이라는 것이, 블록의 영역은 우리가 흔히 봤던 영역이에요. 뭐 이게 음봉이든지 간에, 근데 뭐 양봉이든지 간에, 이런 긴 꼬리를 가진, 긴 꼬리, 상대적으로 좀 긴 꼬리를 가진 이 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봉이든 뭐 음봉이든. 윗꼬리든 뭐 아랫꼬리든 간에 이제 모두 상관없습니다. 색깔은 양금은 상관없고 뭐 확률적으로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긴 꼬리가 발생한 캔들에서의 영역들이기요. 바로 이 캔들에서의 밑에 몸통의 밑에하고 꼬리 사이 이 영역, 바로 이 영역, 그죠? 밑꼬리가 있으면은 캔들의 이제 위에 부분하고 꼬리 사이 이 영역, 바로 이 영역. 바로 이 영역들을 리젝션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리젝션일까? 이거는 우리가 캔들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캔들의 이제 CRG하고 CSG의 경우, 캔들의 저항 지지, 고점에서의 저항 영역하고 저점에서의 지지 영역. 빨리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나 고르가 길 경우에 관해서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리젝션 블럭이야. 우리가 이제 캔들 있으면은 근데 여기 안 보이다시피다. 여기 길게 밑꼬리가 나왔다는 건 뭐죠? 타양 자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던졌는데, 맞죠?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나왔었는데, 이 매도 물량을 거부한 거예요. 말아 올렸다는 게 뭐죠? 이렇게 꼬리 들었던 거 말아 올렸다는 거잖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매도압을 우리가 이제 자가시켜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만약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왔다, 이렇게 하고, 더 올라왔다 싶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들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뭐예요? RG였다가, RG, 저항 영역이죠? 저항의 영역이었다가, 이게 돌파됐죠. 브레이크아웃 됐기 때문에 프리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 영역들 자체가 우리가 잠정적으로 떨어졌을 때 지지 기능을 해주는 이렇게 지지 영역이 된다. 맞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캔들의 이 사이 영역이 다시 떨어졌을 때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리젝션 블럭이라는 거예요. 리젝션이라는 거 어찌 보면 이러한 내려가는 방향에 대한 거부루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죠? 큰 폭으로 보면 캔들에서의 시가와 고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지 영역, CRG를 얘기하는 것 불가하다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꼬리가 길어서 좀 차이가 있어 보여서 불교했던 덕분에 불가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 음봉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음봉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올라왔어. 그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네트 물량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쭉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메쉬 물량이 이렇게 장악되면서 가양선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꼬리가 있는 영역에서 요 사이 영역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죠? 다시 도달하게 되면은 원래의 이제 매수 물량들이 하방으로 이탈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받게 되죠. 저항이 되죠. 이 영역이 다시 도달했을 때 저항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캔들에서의 이런 이 꼬리 사이에서의 저항 영역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건 CRG야, CRG. 캔들 저항이나. 이거를 그냥 이제 좀 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있어 보이려고 좀 리젝션 캔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긴 꼬리가 있다고 참 치면은, 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우리가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왔을 때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받쳐주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내용인 거야. 그죠? 리젝션 캔들, RB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이제 고점에서 형성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제 긴 입꼬리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 사이의 묘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되면 자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고점 저항형이잖아. 이거는 캔들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그냥 명칭을 좀 달리해서 그냥 설명을 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이런 캔들이 있다고 치면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뭐 ICT에서 뭐 RB 리액션 캔들 배웠다. 리액션 블락을 배웠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런 캔들 떠줬다. 그러면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이 사이에서 매수 받으면은 이제 뭐 이거 안 깨고 뭐 올라가더라. 여기가 롱 엔트리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음봉이 있어. 음봉이 있고 그쪽에서 음봉이 만들어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미코가 길게 나왔다. 아, 네 이거 배웠다. 이거 여기가 RB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쇼치자. 이게 아니에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제 웨이브 스트럭처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정립한 이론인데 웬만한 이제 WS도 웬만한 매매 방식 요즘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세분화 시켜놨어요. 뭐 이평선, 의견, 그다음에 이제 오더 플로우, 그다음에 뭐 ICT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하나 부분, 그다음에 에이어트, 캔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섞어서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게끔 이제 파형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놓은 이제 이론인데 일단 파형에 따른 분류해보면은 크게 이제 이 리젝션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유의미한 블럭은 첫 번째는 이제 임펄스에서의 미달형 구조, 이제 미달형 이제 우파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많이 나와요. 미달형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미달형 아이때 배웠죠? 1파, 2파, 3파, 4파, 5파를 이렇게 찍어요. 보통 3파 현장에서 많이 나와요. 한다고 했을 때, 자, 3번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4번이 나왔어. 그러면은 웬만한 트레이더들은 거의 대부분은 한 번 더 떨어지면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밀어줄까요? 한 번 더 떨어지면 끝이라요. 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떨어지잖아요. 여기 매듭은 약간요, 약간요. 이거를 억지로 이제 밀어가지고 한 바동 더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체력이 손해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5개 바동 만들지 않고 세 번째 바동에 미리 끄고 미리 확 세게 던져버려. 던져가지고 꼬리를 길게 말아요. 이게 쫙 만들어요. 이때 큰 볼륨이 나와요. 큰 볼륨으로 보통 어떤 중요한 어떤 스토리라인을 터뜨리겠죠. 터뜨리면서 크게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받아먹어요. 쫙 고정하면서 받아먹어 한번. 이렇게 쭉 밀고 쫙 바로 올렸어. 그럼 파동의 끝점이 3파의 끝점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카운팅 할 때 여기서 종가 만들어진 캔들에서의 요 끝점 여기가 3파예요. 여기 3파로 보는 거예요. 여기 3파. 아시겠죠? 몸통.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꼬리가 길고 몸통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RB, 그죠? 리젝션 블럭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서 ABC로 올라가요, 또. ABC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떨어뜨리냐? 이제 여기는 안 깨고, 뭐라 그랬죠? 미달형이니까 시가 부분만 깨면 돼. 이것보다 아래쪽에만 들어가면 돼. 보통 이렇게 하고, 여기를 안 깬 경우가 많아요. 안 깨고. 파동상으로 보면은 이 저점이 안 깼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보면은 파동을 이렇게 쓰게 되면 뭐냐? 3, 4다. 한 번 더 떨어지겠냐고 여기서 초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달형 구조로 보면은 3의 끝쪽 카운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예요. 3, 4, 5. 그리고 이 경우는 이 RB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안 깨야지 더 커요. 안 깨고 이게 양봉의 경우 훨씬 더 매수압이 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뒤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파동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사 라인을 붕괴하고 이상을 물고 돌파하고 이 전체 파요. 기마체 잡을 때도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는 게 더 정확도가 커요. 파동 끝점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최소의 목표 가격을 우리가 첫 번째 피부아치인 0.382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면 뭐 이게 전체 조정이 끝이라면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RB 사이에서 우리가 지지력이 발생할
케이스 중에서 이제 이 직전 저점 깨지 않는 경우에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3파를 미달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5파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경우. 이때 우리가 자주 나와요. 저런 리젝션 캔들이. 리젝션 그리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방향도 이때는 가능하면은 이때에 비해서 거리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즉 던지 밀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죠. 애초에 던지 무장 자체가 줄어드는 게. 크게 던지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파동만 채우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량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어요. 이러면 좀 더 신뢰도가 높고요. 그리고 안 깨고. 이해하시겠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3, 4, 5. 한 번 더 남았다고 치면은 다음 데임에는 물량을 싹 쌓아놓고 그 다음에 쇼 물량도 채워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손해야. 그래서 세 번째 파동에서 세게 찢어놓고 큰 매도량을 가지고 어떻게 찢어놨어 이렇게 큰 거래량 가지고 한번 쫙 위로 끄거나 이렇게 뭐 매수도 상관없고 매도 상관없어요. 거래량 크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3번 파동 실질적인 최고점 여기지만 파동의 끝점 카운팅할 때 우리는 여기를 3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3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되돌림으로 ABC 주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할 때는 미달량은 캔들의 몸통 끝점만 돌파하면 돼요. 이렇게 돌파해서 마지막 파동을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안 깨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했을 때 나오는 매도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좋죠. 애초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를 채우기에 목적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고점을 안 터뜨리는 게 좋고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 캔들, 이집션 캔들에 이제 시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 영역을 우리가 리액션 블럭이라고 하잖아. RB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스탑을 잡고 여기서 쇼트 들어가거나 뭐 조금 더 튀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들어가서 이 사이에서 2차 들어가고 2차는 보통 이걸 기준으로 더 올라가 봐야지 1.38 이내에서 끝난다면 확실한 스타버팅이 되기 때문에 2.618 이상까지 갔을 때는 이제 손절하고 이 사이까지도 생각해주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파동 카운팅 할 수 있으면 이제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알 수 있긴 하지만은 여기 들어가서 목표 가격은 이서 트렌드 라인을 깨겠죠. 한 달이 끝났기 때문에 깨고 전체에 대한 대비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피보나치 첫 번째까지를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해서 쇼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최선 뷰치가. 이게 이제 3파, 5파에서 나오는 미달형 플러스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리액션 블럭이죠. 이때 자주 나오고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유형 자체가 돼 있어야 돼. 어떤 리액션 블럭에서는 내가 들어갈 것인가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파동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지그재그에서 이런 지그재그에서 나오는 리액션 블럭. 그렇죠? 이걸 보시면은 지그재그에서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란 말은 무조건 반등한 다음에 이 A 저점을 깨야 돼요. 원칙적으로. 무조건 조금이라도 깨야 된다는 건데 이게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했어. 그리고 상승 추세가 플러스 5잖아요. 그죠? 플러스 5 상태가 제독 상태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 어쨌든 한 번 떨어뜨리고 반등했잖아요. 추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내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위쪽에서 그냥 쫙 깔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은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세 개의 파동을 만들지 않고 처음에 던졌을 때 기획의 꼬리를 달아버려요. 이렇게 쭉 꼬리 달게 만들어. 그리고 몸통을 여기서 끝내. 그래서 A 파동의 끝점을 저점은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A 파동 끝점으로 보는 거예요. O, A, B하고 C 할 때 이 리젝션 럭에서의 이 사이 영역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받쳐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사으로 보면 A, B, C가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렇게 여기를 봐도 끝점을 보는 거. A고 B인데 그걸 한 번 더 떨어지겠네 하고 여기서 쇼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안 깨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달형 구조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면은 안 깨고 ABC 끝났다. 그럼 앞으로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앞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갈 거 알아. 그리고 이제 반등 파동인 거 알아. 그럼 다음 게 뭐죠? 한번 튀어오르고 되돌림이죠. 그럼 이 직전 고점 뚫기 힘든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올라가면 다 쇼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정직하게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제 튀어 올랐을 때 이렇게 긁어놔. 이렇게 긁어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몸통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짧지 않아도 돼. 길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꼬리가 길게 있으면은 이 사이 영역이 우리가 뭐죠?
이 사이 영역이 RB가 되겠죠? 이젝션 블록. 그래서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이 고점을 이제 안 뚫는 게 더 시대도 크고 이 상태에서 파동상을 봤을 때 이거를 여기 끝점을 만약에 A, B, C로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몸통을 A로 보고 B로 보고 C로 이렇게 봤을 때 어렵다 생각하고 이내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미달형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그재그에서도 이제 니게선 이제 블럭이 활용된다는 거죠. 이런 VBC, RB하고 이렇게 긁어놓고 몸통 마감하고 반등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받는 거죠. 니게선 블럭에서 스탑으로. 그러면 오비라인 깨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간 추세에서 첫 번째 파형으로 길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RB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조정 주고 튀어났을 때 이 영역에서 좋치면은 쫙 미고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베로시아비 인 페일러 지그재, 그죠? 실패한 지그재 안에서 등장하는 오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 일반적인 플랫에서 플랫은 애초에 이제 이 상하 범주 자체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좀 상수 추세가 강한 경우에는 이렇게 떴지만은 똑같이 이렇게 처음으로 던졌을 때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튀어 오른 다음에 335죠. 뭐 WXY 이제 333 지금 이제 플랫도 이제 똑같은 경우였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를 안 깨고 이 인글리시 단 RB 영역에서 받쳐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 플랫이기 때문에 오비라인 여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맞히면 무조건 이거 들고 올라가는 거죠. 파동에 대한 카운팅 그리고 현재 파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내 말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판단하시다는 거죠. 이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 추세에서 첫 번째 A 파동 만들고 여기서 윗골이 달아주고 이렇게 RB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C파에서 2사에서 끝나고 떨어지는 어쨌든 직전 고점 뚫지 않는 이하 현상 A와 C 사이에서 뚫지 않는 현상들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큰 추세 반전을 예보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너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너무 뻔하게 한 번 더 올라가면 매도압이 크다는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고점을 찍어버린 거야. 이 현상 자체가. 이 현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이제 내려갈 거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든 파형 자체는 완성시킨 것이 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알비도 있어요. 파형을 알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젝션 블럭이 뭔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형을 알아야 돼요. 파형에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형을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이 RB에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인 버스마다 1, 2, 3, 4 안 들고 파동 찍고 갑자기 말아 올린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파동에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낸 거야. 그령하면 뭐냐면 58 찍었기 때문에 이사라인 돌파하는 ABC가 나오잖아. 이렇게 ABC가 나왔어. 그 다음 또 이거 있잖아요. 그럼 뭐죠? 이거 여기 RB가 있네 라고 RB 땐 매수 받으러 왔지 김코리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보통 이렇게 이사에 생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깨져버려 이렇게. 즉 너네들 이제 ICT에서 RB 배웠지 매수 들어와 이 고위에서. 매수를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지고 매듭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을 가지고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RB를 이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했죠. 파치기 한 용도가 아니라 너네 ICT에서 RB 배웠지. 너네 어서 들어와서 매도벽으로 시체가 되어줘.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시체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파동에 대한 이해 없이 RB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매도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보면은 매수 영역으로 이제 가정했던 영역에서 이게 이탈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어갔던 이 모든 RB 영역들이 다 저항영역을 받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가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역들이 저에게는 이제 웨이브 스트럭처 안 사람들에게는 이런 파동 구조에서 이 영역은 매수가 들어간 영역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숏을 들어간 영역이에요. 정반대예요. ICT 정반대로 좋아요. 저러한 이제 RB라고 가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저희는 숏에 들어가죠. 저는 숏에 들어가요. 숏은 V랑 롤이 정말 좋은 우리가 이제 ICT 구조죠.
이해하시겠죠? 정반대가 들어가요, 정반대가. 리제이션 캔들에서 숏을 들어가는 게 좋은 거와 투저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임펄스를 만들고 올라갔어요. 마지막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깨주겠죠. 이렇게 ABC로 이렇게 주제선도 깼어. 와, 하방이다. 이 하방으로 떨어지겠다. 주제선도 깨지고. 그런 경우 이제 또 알베에서도 숏을 친단 말이에요. 이해는 돼서. 그러면 이걸 여기서 숏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고 이렇게 뜨고 가버린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양육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뭐 BB로 봐도 되고 BB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BB가 되든지 뭐 미티에이션 유지 브로우도든지 이렇게 받쳐주고 캔들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의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단순하게 IB와 가지고 매매하게 되니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그거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잔여 파동 이것도 파동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지 하시는 거예요. 잔여 파동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2파고 2파 파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걸 모르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이재천 러울 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바로 불리게 돼요.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파동상으로 ABC 찍기 위해서 한 파동 2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업이 이러한 블록 자체는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오비 자체는 여러분들의 숏을 치라고 유도하는 블록에 불과하던 것. 나중에 이 인형이 뭐죠? 다시 한번 지형이 되기 때문에 돌아졌을 때 받치는 블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해석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례적으로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 이제 지금 책에 통해서 설명을 하게끔 이제 유형별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서 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분류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RB만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실패율이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사례를 좀 보면은 사례를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따 좀 끊고 사례 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게시 보자. 자, 보시면은 사례를 잠깐만 볼게요. 활용. 어디야? 자, 이렇게 봅시다. 뭐, 이런 거. 와, 이거 좋죠? 어, 이게, 와, 이거 완벽한 리젝션 캔들이죠. 와, 리젝션 캔들이다. 그럼 뭐라고 했지? 이 영역원작. 여기 오면은 예스 받아라.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냥 트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파동을 봐야 되잖아요. 설명 늘었잖아. 이게 미달형 ABC고, 이게 1파이파인데, 지금 3파 구간이에요. 3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3파 안에 있는 어떤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주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ABC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ABC로 가는 거예요. 이 선을 떼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장을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역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러다 떨어지면 한 번 받쳐긴 했어. 받치긴 했지만은 이 받쳤지만 결국에는 여기는 나중에 다시 왔을 때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겠죠. 맞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 고리가 있는 캔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유용한 이제 리제이션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 사이와 이 사이는요. 이건 근데 여기가 임펄스고 ABC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비달형 지그재그를 만들 때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이 리젝션 럭에서 숏을 치는 거야. 숏을 치고 여기 스탑을 걸어서 스탑이 안 터졌다. 신뢰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걸 깨고 새로운 추세 또 나왔냐? 임펄스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1파, 2파로 쫙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파 자체가 애초에 뭐죠? 되돌림의 비율 자체가 이게 618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아주 크게 떠는 3파 연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제션 브라운 무다히 유용한 미달형 지그재그 구조. 맞죠? 미달형 지그재그 구조 때 활용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굳이 이제 리액션 블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것도 이제 파동상으로 리액션 블럭인데 이 사이 영역이죠. 이 사이에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끊어지면은 여기서 받쳐주네. 그렇죠? 그냥 리액션이다 아니다 보다는 어떤 파형상에서 준비한 어떤 되돌림을 줬을 때 올라갔다 되돌림 줬을 때 이 캔들의 시가와 디제이 사이에서 되돌림이란 판단이 있으면은 들어가면 된다는 거고, 고점도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꼬리가 있으면은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 끝점이야. 내려간 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반등 파동을 올라오고 있다 치면은 이 사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이 RB가 깨질지 안 깨질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좀 더 바꿔볼까? 보시면은 보세요. ERB. ERB도 어쨌든 꼬리와 밑도 요 사이에서 한번 튀어왔을 때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구조죠. 근데 이 파동 자체가 애초에 이 버스가 아니라 ABC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은 더 짧은 단위를 보면 ABCX, ABCX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WXY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맞죠? 여기서는 Y 파동 잠깐 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여기서 활용한 거죠. 어쨌든 한 번은 쓸 수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 구조는 받는 파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죠? 이탈하게 됐을 때 강한 저항으로 괜히 닫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저항을 맞게 되는 거죠. 여기보다는 이제 이쪽에 또 이탈 레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저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수 받쳤다가 이게 깼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 받았던 지지장에서 여기서 적대한 부분 밀어냈기 때문에 여기는 전정적으로 또다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적인 영역, 2차적인 영역이 우리에게는 예고 떨어졌을 때 여기 1차 저항, 2차 저항에서 스탑 잡고 쏘치면 되죠. 파이어당하고 갔을 때 어쨌든 여기서 1, 2, 3, 4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파동을 좀 보고 어떨 때는 RB가 잘 지켜지고 어떨 때는 RB에서 무유하게 떨어지는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에 대한 공부를 혼자 하기 힘드시면은 제가 이제 곧 사례에 대한 교재도 만들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강의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